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죠. 원래 마지막이라 하는 게 좀 즐겁지 않습니까? 영타 먹으는다. 제가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이 마지막이. 1월달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야생고수차에 대해서 그리고 야생고수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강의가 이렇게 개론 수준이지. 그래서 좀 이런 뭐랄까 깊이 못 들어가고 주막 성격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보면 강론에 들어가면 더 깊고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야생보수자는 이점에서 그만두고 멈추고 이제 퇴학근을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는지 한번 보지. 원래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야생보수차로부터 출발해갖고 명상적인 삶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들이 원래 이 수업의 목적이었지.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길, 그리고 퇴학근을 통해서 뭐 열정적인 삶을 사는 길, 그리고 이제 명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성장시키는 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길은 있는데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즐겁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뭐 가는데 까지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걸어왔던 길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강의를 통해서 약간 알려드렸지. 그리고 저한테는 아직 남은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많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야생보수차와 인연이 되면서 또 여러분도 그 길을 들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지. 다만 저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지. 자신들이 그 삶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만드셔야 되죠. 오늘 종강이라서 말이 좀 심오합니다. 뭐. 왜냐면 이제 끝인사 이런 말이 없을 테니까 앞인사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사말을 이점하고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명상 실천 지침이라고 명상에 관한 강의지. 원래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명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요건들을 알아야 무엇입니까? 명상하는 게 수월하지. 명상하는 게 수월한 게 아니라 명상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도 하고 나서 무엇입니까? 자기 점검이 가능하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통 이렇게 책에 보면 3조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거론하지. 3조란 무엇이냐 하면 조심, 즉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조식, 호흡, 그 다음에 조심, 마음가짐이지. 먼저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명상 자세는 크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이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좌선이지. 그런데 기공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기공수면에서는 와공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자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와선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기공수련에서는 와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서 하는 것을 입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공수련에서는 우리가 그걸 참장공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스님들이 포행한다고 그러지. 그걸 행선이라고 그럽니다. 행선이라고 하고
기공수리를 했습니다. 행공이라고 부르지.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자선법을 보면 자선하는 자신은 크게 결가부자, 반가부자, 평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가부자는 이렇게 다리를 교차시키는 거죠. 오른 다리를 이렇게 교차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반가부자는 한쪽 다리에 살짝 올려놓는 거죠. 걸쳐놓는 거지. 그리고 평자는 두 다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겁니다. 가지런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어떤 책에 보면 자선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왼발을 오른발 위에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양 철학의 음양론에 따른 채용설이지. 그런데 현대과학으로 볼 적에 생리적인 몸으로 볼 적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사실은 이런 말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반가부자로 앉으면 어떤 사람은 왼발을 위에 올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위에 올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렵지. 그건 여러분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지.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지.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라면서 한쪽을 많이 쓰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많이 쓰고 왼손잡이는 왼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99%가. 그래서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발을 올리면 편한 사람이 있고 오른발을 올리면 편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선할 적에는 왼발 오른발 따지지 말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발을 항상 이렇게 올리시면 되지. 왜냐하면 명상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명상을 하려고 하면 몸이 편안해야 무엇인가 집중이 잘 되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명상 중에는 자기가 편안한 발을 올리고 보통 이렇게 앉을 적에 지금처럼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대발을 항상 올리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골반이 어떻습니까? 계속 틀어지는 것을 잡아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명상할 때마다 한 시간씩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을 교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가볍게 이렇게 허벅지 위에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손을 포개서 이렇게 배꼽 밑에 무릎에 이렇게 놔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따라서 약간 에너지 흐름들이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가슴이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공간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되죠. 위파사나나 공간 명상할 때는 이렇게 피고 그리고 사마타 명상할 때 넷을 모아야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지. 또 손가락 형상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수인이도 하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손가락의 형상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달라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말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걸 미세한 걸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가. 내가 이래도 앉아보고 저래도 앉아보고 손을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놔보고 그리고 손을 이래 놔하다가 명상하다가 또 무엇입니까? 힘들면 또 손을 바꾸면 되지.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몸의 자세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척추는 이렇게 반듯하게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반듯하게 쉬어야 되죠. 그리고 가슴이 반듯하게 있으면 가슴이 약간 벌어지고 얼굴은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주셔야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전이 열린 사람과 단전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자세가 약간 달라집니다. 단전이 열린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슴을 펴고 이렇게 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단전이 열리면 가슴을 약간 오므려야 됩니다. 오므리면 이렇게 고개가 폈던 게 약간 이렇게 약간 숙여집니다.
그렇게 가슴을 소음을 해야 되지. 그래야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머리에 있던 에너지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 척추를 타고 에너지 기운이 올라오면 그때는 이렇게 펴집니다. 몸이 알아서 펴줍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슴도 열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시선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주시하게 되죠. 이때쯤 되려고 하면 이제 근육에 에너지가 돌아올 때 돼야 이렇게 에너지 힘이 생기가 척추를 밀어줍니다. 빳빳하게 씌워줍니다. 그러나 저 단전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허리와 척추를 반듯하게 놓습니다. 놓고 가슴도 열고 앞 정면을 주시를 하지. 그런데 이런 자세를 하는데도 몸에서 상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전이 열린 사람처럼 가슴을 소음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기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몸이 기운에 굉장히 민감한 몸이죠. 기운에 굉장히 민감한 몸이라서 이런 사람은 기수련을 어느 정도 해갖고 주춤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몸을 열어서 주춤을 약간 되고 나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참선방이 참선을 하다가 상기병이 생겨갖고 참선을 못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선을 상기병이 생길 때는 그분들은 무슨 기운을 먼저 딱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을 돌리고 기운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운에 대해서 민감한 몸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운을 먼저 돌리고 기운을 돌리는 법을 알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들이 그걸 모르지. 왜냐하면 선방에 가면 기운이 돌아가면 잘못된 거라고 자꾸 마음만 보라고 자꾸 가기 때문에 기운을 무시하지. 그럴 때는 그분 평생 뭐 화두 참선이랄까 있는 참선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기가 돼갖고 참선 못하는 스님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만약 요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허리 라인에서 딱 밀지, 척추를 밀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그는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호흡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그리고 명상을 할 때는 몸에 힘을, 상체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앉아있을 때는 그냥 일부러 허리를 시하고 밀고 있도록 명상을 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코하고 배꼽선을 일직선을 이렇게 딱 놓아야 되죠. 일직선을 놓아야 되고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붙이고 입술은 가볍게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빨을 깨무시면 안 됩니다. 이빨은 붙으려면 입술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빨이 붙으려면 말라 그냥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사마타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타 명상은 밋밋다, 즉 빛명상이지. 빛을 보려고 하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파사나라든지 참선 화두를 할 때는, 화두 참선을 할 때는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반개해도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자연식 호흡을 해야 되지. 그런데 자연식 호흡을 하는데도 만약에 단전호흡처럼 상기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운에 대해서 몸이 또 민감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 단전주라고 해가지고 단전에 의식을 두면서 호흡을 할 때 호흡수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나올 적에 하나, 들어올 적에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그걸 무슨 수식관이랄까 수를 세는 그렇게 10분까지 세고 다시 또 한 번부터 세고 이런 수식관을 해가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잘 돌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상기되지면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빨리 단전으로 끌어내려야 되죠. 그래 되지 않으면 상기병이 생겨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명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그래서
에너지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은.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면 무엇인가 단전으로 끌어내리면 되지. 그래서 주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명상을 할 수, 명상이든지 참선이든지 가능하지. 원래 단전호흡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 머리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머무르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뇌신경을 튀우고 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튀우고 나서 떨어지면 앞으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앞쪽에 인맥선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으면 흐름이 절대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내리지 못하지. 그래서 상기병이 생기지. 1차적으로 이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승 앉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보통 방가부좌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방석을 뒤로 말지. 뒷부분을 말아서 엉덩이 부분을 약간 높게 올리지. 높게 올리면 이렇게 들려 올리면서 이 자연적으로 가슴이 열립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앞으로 안 떨어지지. 가슴이 열립니다. 가슴이 내밀어지면 앞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소음을 해야 되지. 그런데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기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근육이라든지 뼈로 흐를 때는 이렇게 열어도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지, 이런 자세가. 그런데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몸의 가장 바깥쪽 피부라든지 살로 흐를 적에는 이렇게 하면 딱 걸립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 문제가 생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방법은 걸어야 되지. 그렇게 발바닥에 집중해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머리에 있던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단전으로 떨어지죠. 그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상할 때는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상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상기되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상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위치인 줄 알고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 자꾸 단전에 집중을 해 에너지를 끌어내리지. 어째보면 단전 호흡과 명상을 무엇입니까? 잘못 이해한 거지. 단전 호흡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면 에너지가 상기가 돼야 되고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야 되지. 그런데 마음 공부는 어떻습니까? 명상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은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상과 단전호흡은 공부하는 목적과 방법이 틀립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단전호흡을 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척추에 타고 올라가 자연스럽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에너지가 머무르고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머리에 이렇게 에너지가 머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뇌신경을 태우기 위해서 머무는 거죠. 뇌신경을 태우면 어떻습니까? 뇌신경을 태우면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더 커지지. 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원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 오장육부로 들어가면서 우리 뭐가 일어납니까? 장기에 명예훼손이 일어나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상기가 되면 안 된다고 의식적으로 자꾸 단전으로 끌어내리지. 그래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키우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는 신경계지. 그렇기는 가장 큰 발전소가 뇌신경계입니다. 뇌.
그 다음 발전소가 척추신경 됩니다. 단전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지. 그렇기는 에너지를 측량하는 도구,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키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당연히 아파야 됩니다. 머리가 안 아프고 에너지를 키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키우는 거지 몸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몸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몸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것으로 말해줍니다. 그렇게 아픈 게 두 갈래길이 있지. 병으로 가는 아픔이 있고 무엇입니까? 좋아지려고 하는 아픔이 있고 아프기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놈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좋아지려고 가는 길인지 건강해지려고 가는 길인지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명상하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파악도 하고 대처도 가능하죠. 이외에도 명상하는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곳에 해야 되고 명상 시간 같은 거는 초심자들은 어떻습니까? 10분이나 20분부터 시작이라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그리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앉아있을 시간이 되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오래 앉아있되 무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이 하기가 가장 좋은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명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생고 쳐서 한 잔을 딱 마시고 뜨겁게 마시고 그 다음에 다비자 틀고 앉아서 힙고 돌리기 좌우로 30개씩 하고 좌우로 30개 하고 몸을 풀고 그 다음에 딱 앉으시면 되죠. 아침에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밖에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간이 이렇게 딱 그 시간이 가장 좋지. 그리고 아침이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깨어났기 때문에 가장 잡념이 들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그 시간에 앉아서 하면 우리가 하루 중에 이렇게 보면 오늘 명상하고 내일 명상하고 모레도 명상을 해야 돼. 이 명상이 무슨 오늘 했다가 한 3일 있다가 또 하다가 하면 명상의 리듬이 끊기지. 그런데 아침에 하면 매일마다 그 시간을 뺄 수 있으면 명상을 괜찮습니다. 저랬어도 돼. 명상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지. 그러면 명상을 유지하면 뭐가 생깁니까? 명상의 힘이 생깁니다. 명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즉시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지. 그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정과 해를 얻지 고요함과 지혜를 얻는 거지.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